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은요 드디어 대다운 종합문제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페이지는 25쪽이고요 자, 오늘은 13번부터 17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13번부터 봐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얘들아 가나다 조건 3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 말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해 주도록 하세요. 일단 보니까 자, fx가 3차 함수라고 알려줬고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할 때 f1분의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 됐죠? 그럼 fx식을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해 주시고 미분에서 1을 대입해 주면 되겠다. 되죠? 그럼 가부터 봅시다. 가 조건 보니까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요. 근데 fx는 3차 함수라 그랬다. 즉 여기서 fx는 뭐 대략 x 세제곱을 시작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뒤에 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가 있을 거고요. 나번 봅시다. 나번. 얘들아, 절대값 fx가 x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 지금 fx는 3차 함수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을 붙였을 때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응? 얘들아, 절대값은 붙이더라도 함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은 항상 만족을 하고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자, 이어져 있지 않거나 근데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대략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fx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말은 절대값을 붙였다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을 다 위로 올려주세요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녀석이 절대값 fx 그래프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점 특징은 어때요? 요즘 갑자기 뾰족해졌죠.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0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겠네. 절대값 fx, 그러니까 fx가 됐죠? 일단 이게 나번이 그 의미예요. 그다음에 다번 봅시다. 다번. 이번에는 fx는 0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4에서 6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거를 함수로 봅시다. 함수. y는 fx랑 y는 0. 즉 y는 0은 x축이라고 그랬지. 이거 x축. 즉 fx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죠. 실근이. 우리 함수에서는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교점이 4랑 6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물론 4랑 6 포함해서요. 그럼 대략 여기가 4라고 하고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되죠? 그럼 얘들아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찍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매끄럽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에요. 이건 지울게. 이건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0 찍어주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 두 번째 꼴이거나 세 번째 꼴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이 다조건에 의해서 4랑 6 사이에 x축을 한번 만나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 만약에 두 번째부터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서 근을 갖겠죠. 어쨌든 이 점이 뭔지 모르지만 그럼 얘들아 이게 fx 그래프인데 절대값 fx는 아래쪽에 있는 걸 다 올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그럼 0에서는 어때요? 물론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해버려요. 그럼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경우도 올려줘봤자 미분이 가능합니다. 0에서. 그러면 이 두 모양은 틀렸구나. 첫 번째 꼴만 되는구나를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이것도 살짝 지워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0에서 한번 x축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다조건은 만족을 해요. 자, 여기 하나, 두 점에서 만나죠, 교점이. 다조건은 만족하는데 여기다 또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7근 여기서도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렇게 뾰족해지니까. 그쵸?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도 미분이 불가능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번 보니까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 말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점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x축을 4랑 6 사이에서 만나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얘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접했을 때는 절대값을 붙여도 그대로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나다를 모두 다 통틀어서 만든 그래프예요. 됐죠?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fx식을 찾아봅시다. 그럼 결국 fx는요, 0이라는 실근이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근을 알파라고 적어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알파는 범위를 적어주시면 4랑 6 포함해서 4랑 6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알파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fx를 다시 한번 보면 0에서 근을 하나 갖고 알파에서 중근을 갖네. x축이랑 접하니까. 됐죠? 그럼 fx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fx는요. 0을 근으로 가지니까 x를 인수로 하나 갖고요.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자, 중근이니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fx를 다음과 같이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가나다 조건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살짝 올려볼게요. f1분의 f'1이니까 f1을 어쨌든 구해야 되고요. 미분에서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이 녀석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f1을 구해봅시다. 그럼 f1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1-알파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럼 f1은 구했고, 자,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물론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도 좋지만 나중에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미분을 해줄게요. f'x. 이 녀석은 쉽게 말해서 x라는 식 곱하기 x-알파의 제곱식 곱의 미분이네. 그쵸? 앞에 거를 미분해 주시고 뒤에 건 그대로. 그러면 x-알파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을 해줄 건데, 얘들아 이거 미분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죠? 이거 살짝 써볼게, 얘들아. x-알파 제곱을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2가 내려오고요. x-알파에 얘가 1이니까 안 써주고, 원래 안에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얘는 미분해봤자 1이네.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럼 2배의 x-알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이 녀석을 얘들아 x-알파가 공통이잖아요. x-알파로 묶어줍시다. 그럼 x-알파로 묶어주시면 앞에는 x-알파가 하나 더 남고요. 뒤에는 2x만 남아요. 그러면 뒤에가 3x-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f'2를 구해봅시다. 1 대입해 주시면요. 1-알파에다가 3-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이 프라임이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녀석은 f1분의 f'1의 최대값이니까 이 식을 적어봅시다. f1분의 f'1 f'1. 자, 이 식은요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일단 1-알파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1-알파 3-알파 이렇게 됩니다. 됐죠? 모양 잘 보니까 1-알파 공통적으로 보이네. 자, 하나 약분해 줍시다. 하나 없애주고요. 그럼 결국 1-알파분의 3-알파죠. 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꼴인데, 만약에 얘가 x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무슨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그럼 결국에는 유리함수에서 알파가 4에서 6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 다양한 함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 오케이? 그럼 여기를 x축이라고 보고 여기 선 있으니까 잘됐다. 얘를 y축이라고 봐야지.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부터 구해줬어야 되죠?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 점, 근, 선이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항상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이란 건 뭐였어? 점점 근접해가는 선, 즉 안 만나는 선, 기준선이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x는인데 얘는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는이라고 쓸게요. 알파는 1. 1이면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y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이거 고를 때 여기 앞에 개수의 b를 쓴다 그랬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잖아. 1분의 1이니까 y도 1 되죠. 선생님이 살짝 수정을 해보자면 선생님이 x축이라고 쓰긴 했지만 얘는 알파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축이라고 바꿀게요. 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 알파는 1,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1이네 대략. 그러면 알파는 1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기준선 하나, 그 다음에 y는 1, 여기가 y인데 1이 대충 이쯤 있죠. 그럼 y는 1, 여기가 기준선인 점근선이 됩니다. 얘는 만나지 않아요. 그럼 그래프가 유리함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뭐 어떻게 알아보냐? 점 하나만 찍어보라 그랬죠? 지나는 점 하나. 자, 지나는 점을 살펴봅시다. 그럼 0을 대입해 주시면 0, 이제 0을 대입해 주시면 3이네. 0,3을 지나요. 그치? 그럼 원래 축에서 0,3은 대략 이쯤 있죠? 여기를 지나려면 얘들아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네.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죠? 이 선을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범위가 알파는 4부터 6까지예요. 맞죠? 여기다 만약에 4를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이니까 4,3분의 1이니까 대략 4가 한 이쯤 있겠네. 그죠? 그럼 4가 이쯤 있다면 6은 한 대략 뭐 이쯤 있겠죠? 그럼 여기만 보라는 뜻이죠. 이 구간만. 자, 이 구간만 살펴보면 어디서 최대값을 갖겠어 얘들아? 요 그래프는 미세하지만 점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6에서 최대값을 갖겠네. 그쵸? 자, 따라서 답은 이쪽에다 쓸게요. 따라서 f1분의 f'1의 최대값은 자 알파가 6일 때니까 알파에다 6을 넣읍시다. 6을 넣으면 5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5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알파가 6일 때다. 됐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 일단 가나다 조건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fx식을 찾는 게 두 번째. 자, 이것만 찾았으면은 이제 미분해 준 거 뭐 1을 대입하는 건 1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f1분 f'1을 구했더니 유리함수가 나와서 이제 유리함수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4번. 14번 보니까 곡선식이 먼저 주어져 있고요. 여기 위의 점이라는 말이 있네. 얘를 지나면서 이 점에서 접선. 일단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과 수직인 직선이래요. 얘들아 원래 접선에서 수직인 직선이다. 수직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가 있었죠? 만약에 이 원래 접선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였지 얘들아?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어야 된다. 즉, 이 수직일 때는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됐어요. 이거 작년에 배운 거예요.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죠?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위에 점이니까 얘가 접점이잖아 얘들아. 접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 요것만 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위의 식을 fx라고 둡시다.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 주세요. f'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x가 1일 때 값이잖아 얘들아. 그 말은 f'1이죠. 자, 이 녀석이 1을 대입해 주시면 개수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4고 6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이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기라고만 쓸게요. 기울기.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말해서 얘가 m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즉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예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이 되겠네. 됐죠? 자, 기울기를 우리가 구했고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자, 직선의 방식, 직선은 어떻게 되냐? 자, 따라서 직선은 y에서 y좌표를 빼주라 그랬죠? 플러스 3. 이 녀석이 기울기 2분의 1에서 x에다가 x좌표를 빼주세요. 됐죠?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해 주시면요. y는 2분의 1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다음 15번 봅시다. 15번은 얘들아 좀 쉬워요. 그냥 함수가 주어지고요. 그냥 대놓고 극대값, 극소값 구하래요. 되게 기초적인 문제죠. 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된다. 자, 미분해 주시면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됐죠? 자, 6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됐죠? 이 녀석이 0이라면 근이 못 또는 뭐다? 그렇지, 1 또는 2다. 됐죠? 그래프 개형을 그려봅시다. x축이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 이차함수는. 근이 1이랑 2다. 자, 부호를 따져주시면 양수, 음수, 양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1에서는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그럼 1에서 뭐를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그죠? 그 2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뭐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자, 따라서 바로 구해줍시다. 자, 따라서 극대값은 얘는 1에 대한 함수 값인 거잖아요. 즉 f1을 구하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그냥 개수들의 합이네. 자, 이렇게 해주면 3이고요. 3 더하기 4니까 7이 돼요. 됐죠? 뭐야, 이거 왜 이래? 7 되죠? 자, 이번엔 극소값 구해보자. 극소값. 극소값은 몇에 대한 함수값이다? 2에 대한 함수값이다. 즉 f이다.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요. 자, 8이 16에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4 플러스 2. 자, 이렇게 더해주면 40이고요. 40 빼기 36은 4네. 4 더하기 2니까 6이 나왔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극대값은 7, 극소값은 6이 됩니다. 2번 보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X축, Y축을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Y축, 원점, X축. 그러면 일단은 극대값, 극소값을 구했으니까 이 녀석을 먼저 찍어주자, 얘들아. 자, 여기가 1, 만약에 7이라고 해봅시다, 대략. 여기가 만약 극대값이에요. 네, 극대값이고요. 그 다음 2,6 대략 여기가 2,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극소값.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y절편 그려죠. y절편. y절편이란 말은 x가 0일 때죠. 0, 0, 0, 2. 즉 0,2를 지나네. 즉 y절편이 이네. 그러니까 0,2 대략 이쯤.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자, 이제 부호 봅시다. 1보다 작을 때는 양수예요. 양수일 때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1보다 작을 때는 증가. 아래서부터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조금 더 뾰족하게 그려야겠네. 자, 이렇게 뾰족하게 살짝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1일 때까지. 여기서 정점을 딱 찍고 1에서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감소. 매끄럽게 그려야 돼. 감소하다가 언제까지? 2까지. 2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그래프 개형 끝.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6번. 자, 16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거 좀 보기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좀 지울까? 그럼 다 지울게요.
여기는 싹 지워주시고 16번 봅시다. 16번은요. 자, 지금 곡선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곡선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교점이 3개라는 뜻이죠. 교점이 3개. 오케이? 교점 3개.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원래는 방정식이라고 주어지는 경우에 얘를 함수로 풀었단 말이에요. 즉 x세제곱 반대로 쓸까?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2x 플러스 k다.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실근이 3개였다. 이런 식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지? 방정식일 때? 물론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꿀팁을 이용한 방법을 보통 풀었었는데 한쪽을 다 넘겨서 어떻게 했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 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들아?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자, 교점이 3개다. 즉 실근이 3개니까 얘가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풀었었죠?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풀거나 또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풀었었다. 자, 이 녀석을 풀어봅시다. 즉 fx라는 함수를 둘 건데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세요.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라고 두자. 자, 이 녀석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서 음수가 된다라고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f'x를 미분해 주시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3으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됐죠. 자,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근이 못 또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됐죠? 그러면 분명히 마이너스 1에서 극값 하나를 가질 거고요. 나머지 1에서 나머지 극값 하나를 가질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f-1 곱하기 f1을 해주시면 된다. 얘 부호가 음수여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3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 이전 영상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방정식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풀어볼 건데,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k. 그러면은 2 마이너스 k네. 2 마이너스 k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개수들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오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였죠. 이 녀석의 식을 좀 깔끔하게 적어줍시다. 일단 선생님 다시 한번 예를 들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0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 마이너스를 서로 이렇게 곱해줘도 된다 그랬죠? 즉 3 곱하기 4랑 똑같잖아요, 얘들아. 마이너스를 둘 다 날려버린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둘 다 날려버립시다. 그 k를 먼저 쓸게요. 이 마이너스 없애주면 k,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날리면 그냥 k, 마이너스 날리면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일단 얘네는 전체 지금 마이너스를 곱한 개념이 아니에요. 전체 곱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냥 얘네끼리만 없앤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는 근이 2고요. 이 뒤에서는 마이너스 2인데 작다다 부등식이다. 작다일 땐 4이라 그랬어요. 작을 때는 4이.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다. 자, 마이너스랑 2 사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마지막 17번 문제 봅시다. 17번. 이제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대요. 자, 직선 운동만 한다 그랬죠? 두 점 P점이 있고 Q점이 있대요. 시각 T에서 위치를 할 때, 위치. P점의 위치는 이거고요. Q점의 위치가 이거래요. 됐죠? 그럴 때 지금 각각 좌표가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10이랑 여기서 출발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해. 사실 여기는 필요가 없어. 왠지 설명해 줄게요. t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부터 시작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 0 넣어보세요. 0, 0, 3분의 1. 그러니까 시작점이 3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0 넣으면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하자. 그냥 그 의미예요. 여기도 막 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가 일단 핵심이야. 속도가 같아진다. 그랬을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네. 그쵸? 일단 얘들아, 속도가 같아진다. 속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속도는 이 위치를 미분해 주면 되죠. 얘를 미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지금 점 P의 속도. 이 녀석을 선생님은 얘가 Vx1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V1T라고 써볼게요. 이 녀석은 결국 이 녀석을 미분한 거니까
x1 프라임 t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 식을 미분해주세요.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5 됐죠? 자, p의 속도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q의 속도 구해보자. q의 속도. 선생님, q의 속도는 v2t라고 써볼게요. 이 녀석은 x2를 미분한 거다. 즉, x2 프라임 t다. 자, 우변에 이 식을 미분해 주시면 4t 되겠죠. 자,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대요. 그러면 이 4t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t를 인수분해로 풀어주면 되겠을 거 아니야, 얘들아. 즉,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구나.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0이니까 따라서 t는 못 도는 뭐예요? 못 도는 마이너스 1인데 얘들아, t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마이너스 1이다 말이 돼야 하는데 무슨 타임머신을 탄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마침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고도 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해당이 안 돼요. 자, 따라서 t는 그냥 5인 것 뿐입니다. 만약에 이게 초라면 5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랑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5일 때 각각의 위치를 구해봅시다. 즉 수직선에서요.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5에서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P의 위치는요. x1 오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P의 위치 5가 지났을 때 P의 위치 그러면은 x1 5를 구해주시면 일단 5를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3분의 125에다가 마이너스 5, 25 플러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더해주시면 3분의 126이니까 42가 되겠다. 얘들아, 그렇지? 42에서 25를 빼주니까 17이 되겠죠. 그럼 P의 위치는 17인 겁니다. 즉 여기가 만약에 P라고 하면 여기 위치가 17인 거예요. 되죠? 그럼 이번에 Q의 위치 생각해 봅시다. Q의 위치. Q의 위치는 x2 5죠. 시간이 5일 때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해 주세요. 여기다가. 그럼 5, 25에다가 50 빼기 10이니까 40이겠네. 즉 Q의 위치는 현재 40인 겁니다. 자, 그럼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40에서 17을 빼면 되겠네. 자, 따라서 거리는 몇이에요? 23이 되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답은 2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미분의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일단 미분은 특히 우리가 지금 이번 시험 범위는 특히 도함수의 활용 쪽이라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복습해주고 개념 그리고 문제들을 내 거로 꼭 만들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연습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알죠? 반드시 반복해서 스스로 복습해 주도록 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